이인식 PD님의 작품들 위주로 아이고.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해요. 남자 셋 여자 셋. 네. 좀 이의정 씨 참 좋아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논스톱에서 또 장나라 씨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. 이럴 수. 그렇지. 양동근 이런 궁금한 게 저는 이제 특수학교를 다녔었거든요. 저는 주변이 다 시각장애인인데 또 그런 작품들 속에서 그 시각장애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쵸. 그때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나온 드라마가 제 기억으로는 인어 아가씨였나? 그게 유일했던 것 같아요. 피디님의 작품 속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애 감수성을 녹여내는 지점이 혹시 있었는지. 없었어요. 없었다면은 없었어요. 왜 없었을까?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네.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익숙한 친근한 장애는 뭐냐면 장애라고 얘기하긴 감이 그렇고요. 현금 부족이라는 장애였죠. 저는 어려서부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늘 짠돌이로 살아왔거든요. 그럼 나에게 제일 익숙한 얘기는 뭐냐면 짠돌이가 뉴논스톱 때 양동근이었고 심지어 뉴논스톱 끝나고 나서 논스톱 3 갈 때 제가 짠돌이 캐릭터가 나는 사라지는 게 싫다. 이거를 한 단계 진화 업그레이드하자 그래서 변태 짠돌이라서 최민용을 이제 넣었던 게 그렇구나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. 저는 사실은 육체적 장애나 이런 그걸 제가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저는 그거고. 그래서 그렇게 박경림 씨가 그렇게 논스톱에서 알바를 많이 하셨구나. 예. 빠지질 않았네요. 그렇게 한턱 쏘라 그러고. 늘 그렇게. 예. 근데 이렇게 또 좋은 얘기들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제가 네.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. 예.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 서울 맹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당대 최고의 스타 박경림 씨가 오게 됩니다. 촬영하신 게 느낌표. 눈을 떠요에 저희 학교에 다니던 후배가 동생의 사연으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. 제가 그때 이후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.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수술을 하라고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너무 전 국민적으로 반향이었어요. 눈을 떠요라는 게. 지금까지도 그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이게 눈을 떠요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시술을 네. 그 도와드려서 각막 기증을 이제 네, 받아서 그쵸. 수술을 하는 거죠. 시력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이 방송이 왜 만들어졌을까? 굳이 시각장애인 눈 뜨는 거 아니어도 다른 거 재밌는 거 되게 수두룩 많은데 굳이 이거 왜 만드셨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문이었는데 눈을 떠요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네. 우리나라에서 각막 기증이라든지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쪽에서 느낌표 쪽으로 제안을 했었어요. 각막 기증 이거를 갖다가 한국에서 좀 캠페인을 하고 싶다.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예능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그 각막을 기증 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를 보여주자. 이거를 보여주는데 그럼 기왕이면은 좀 더 감동적으로 세게 독한 사연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그러면 이제 막 사연을 보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눈을 떴을 때 그거 러브하우스도 똑같은 거죠. 아니 저기 우리 집보다 더 어려운 집 거쳐주세요. 우리 집은 그냥 살만해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가끔씩 그 건축가분들께서 예술한다고 중간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중정 같은 거 넣어놓고 집 가운데 나무 막 심어놓고 아니 지금 저 집은 애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방 하나가 더 필요한데 갑자기 방 대신에 중정이 들어가고 나무가 아이들을 집안에서 자연을 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싶은데 실제로 나중에 한 6개월 뒤 1년 뒤에 가보면 그 공간에 막 짐 쌓여 있고 막 유모차하고 책하고 쌓여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. 자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느낌표에서 이제 딱 그 김영희 선배님이 저를 불러놓고 민식아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다. 그런데 제가 자 세상을 바꾸려면은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 들여다봐야 되잖아요. 근데 봤더니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. 맞아요.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이를테면 내가 취준생이면은 취업에 기회가 없는 게 문제라 그럴 거고 내가 60대 노인이면은 독거 노인 문제가 되게 노인 복지가 문제라 그럴 거고 40대 엄마들이면은 사교육비가 문제일 거고 사람마다 문제는 다 있단 말이죠. 자 이럴 때는 세상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. 뭘 하느냐? 각자 자기의 문제를 나는 내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세상에서 바꾸고 싶었던 거 뭘까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왔냐는 얘기를 그런 아이들에게 얘기 많이 진짜 많이 놀림거리로 놀림거리였는데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네네. 애들이 항상 저보고 너는 베트콩이냐 필리핀이냐 막 맞아요. 이러면서 놀렸거든요. 맞아요. 고등학교 때. 네.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단지 얼굴이 까맣고 입술이 두껍다는 이유로 그런 놀림을 받았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결혼 이주 여성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 아이들 얼마나 학교 생활이 힘들까. 그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마 제일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걸 거예요.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게 생겼을까? 네. 다른 말을 할까? 네네. 근데 의외로 시골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서
엄마의 외갓집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.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의 고향에 데려가고 싶었던 거예요. 기억난다. 엄마와 네. 똑같은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아시아 3탄 지브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거든요. 네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? 저는 항상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PD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. 너무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. 그럴 때는 내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게 가장 좋은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두 분이 연출을 하셔야 돼요. 두 분. 아니 그러면은 뭐 느낌표 눈을 떠요 이상으로 정말 좋은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뭐 어떤?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. 아. 이거잖아요. 여기서. 신홍희 작가님이 대본 네. 쓰시고 있잖아요. 아, 그렇게 현황님 또. 자기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. 네. 눈을 떠요 말씀드리면은 네. 제가 지금까지도 눈을 떠요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.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을 연결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참으로 사실 그때 당시 그냥 눈을 떠요 하면 제 채널을 돌렸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. 저는 그러니까 너무 제작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볼 일도 없고 네. 근데 오늘에서 이렇게 듣게 되니까 참 묵은 그 감정이 탁 풀리면서 아 그러셨었구나 이게 너무 이해가 역시 대화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네요. 예. 아니요. 근데 그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황님 말씀이 맞아요.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불편한 그게 있어요. 네. 근데 우리는 당신들의 각막이 우리가 필요합니다. 네. 그게 왜 그러냐면요.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네. 정작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죠. 근데 솔직히 눈을 떠요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하는 동안 저도 저기 각막 기증하고 이거 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 운전 면허증에다가 그 조그마한 딱지가 있어요. 있죠. 스티커 그거를 붙여놓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장모님 다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. 정말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저도 했어요. 각막이랑 장기 기증. 그 왜 했냐면은 아 이게 진짜 이러네. 그 저희 학교에 동생이 받았다 그랬잖아요. 그때는 잠깐 보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쟤 보이는구나. 나도 기증해야겠다. 그럼 좋은 프로였다는 거예요? 나쁜 프로였다는 거예요? 이거 지금. 모든 것에는 양면이 명과 있다. 악이 그럼요. 있다. 그런 거네요. 그럼요. 네. 맞습니다. 오늘 대답이 되게 맞습니다. 깔끔깔끔하게 우리 현악 씨 대답도 그렇게 가네요. 정말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제가 뭐 반영해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안 하시고 맞아. 그거 너무 솔직하니까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진짜.